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태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잠시 진정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지뢰밭을 걷듯이 이슈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미중 간 으르렁대는 기싸움 여전하고요. 국가별 협상이 시작되는 이런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될 시점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미국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시그널 진행하게 된 태보입니다. 자, 어제자의 장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합 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3% 하락 마감하고 다우존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역시도 0.9% 하락하면서 1%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 초반부터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관세 같은 경우에 90일 유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90일 유예면은 호재다라는 이야기, 그런 해석이 좀 이어지면서 나스닥 시장이 한 10% 정도, 한 15분 사이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CNBC에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그거는 페이크 뉴스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보합권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마켓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어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고는 중국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현재 미국 시장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있어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여전히 이제 반도체 쪽이 반등폭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아마존, 테슬라 이런 쪽에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니케이 지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크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정지까지도 들어가면서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6% 정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1차적 투매가 멈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적 투매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의 보복 관세 지금 수위가 나온 상황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때릴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로 때릴 것이다, 이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 4월 9일이죠. 드디어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행 발표된 수준으로 관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100%가 넘는 추가 관세가 이제 부과된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협상안이 좀 극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바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최근에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나 구리 가격 그리고는 아시아 증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금 가격이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200불 수준까지 올라갔던 금이 최근에 좀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최근에 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주식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는 미국 채권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채권도 매도, 금도 매도, 주식도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장의 폭락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마진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우리가 자산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했네, 자산 가치가 폭락했네, 그러면 현금을 더 우리 계좌에 예치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의 계좌를 털어먹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이제 상품 가격이 WTI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렇게 낙폭을 보이는 중입니다. 구리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경기 침체에 대한 배팅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좌가 약간 터지는 그런 모양새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진콜 이슈가 미국 시장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현금화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관전 포인트에서 어제 얘기가 나온 것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보복 관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복 관세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게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조건부로 보복 관세 이슈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조건부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34%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다가 이제 어찌 보면은 내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한국 시간 기준 금요일 밤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이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도 34%의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알아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에다가 보복하기로 한 34%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트럼프의 어제의 발표를 놓고 보시면은 미국은 중국한테 3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하지만 너네는 우리한테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의 그러한 뭔가 관세에 대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중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중에 중국에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가지고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관세가 발표된 상황에서도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무뎌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많이 무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50% 보복 관세를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는 와중에 그 코멘트 맨 밑에 다른 나라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우리는 지금 50개국과 지금 정책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는 1시간 뒤에는 또 우리는 70개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외 국가와는 관세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은 백악관에서 약간 소방수 역할의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장 폭락에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만하고 이 정도면은 트럼프 풋이 나오지 않을까. 백악관에서의 약간 항복 비슷한 그러한 관세에 대한 약간 양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협상으로 시장에 좀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어제는 좀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는 테이버였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 주요 지수 모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흐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걱정했던 건 그거였죠. 또 폭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먼저 짚고 오늘장 한번 전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윤현 이사님께서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윤 이사님. 네. 전장에 폭락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슈 자체만 놓고 보면 관세 리스크는 계속 ING였고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추가 보복 관세, 중국과의 으르렁거림 이런 것들은 계속 불안하게 할 요소들은 있었는데 시장은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4에서 5% 이상의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의 폭락이 3일 연속으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만 초반엔 그랬죠. 초반에는. 네. 하지만 지금 3대 지수 모두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슈는 지금 ING입니다. 그리고 좀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미국이 그와 관련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어떻게 보면은 적용하겠다라는 측면.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하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좀 다 소화해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뉴스에 좀 상당히 급반등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뉴스 자체가 페이크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로 인해서 낙폭을 키우다가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장 막판에
보합권으로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마감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녹아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3일 연속으로 급락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서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테이버가 좀 무뎌졌다? 시장의 반응이? 관세 이슈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는 근거가 어떤 게 있어요? 무뎌졌다라기보다는 어제 장 초반에 이게 뭐 음모론은 지금 되게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만 어제 장 초반에 뉴스가 분명히 타전이 됐습니다. 90일 동안에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서 나스닥이 정말 단기간에 한 10% 정도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수가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어찌 보면은 어제 급상승이라는 것은 여전히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관세에 대한 협상만 나오면은 관세 출구라고 표현하는 관세에 대한 결과값만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위가 낮은 수준으로 관세가 이렇게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대기자금 매수할 만한 돈은 많다라는 관점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는 어제자에 우리가 아시아 시장 뉴스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일본 측에서 나온 것도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달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지금 주말 사이에는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 충격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른 국가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 국내 헤드라인에 그런 얘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한테 이러다가 자산 다 녹는다, 증시가 녹아버린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반대매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정말 마진콜이 크게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더 매수가 좀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이거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좀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당연히 익스트림 피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마켓 모멘텀이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주가 하락폭이 거의 수직 낙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는 이거는 이틀 동안에 지난주 목금의 하락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이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푸클 레이시오가 현재 0.9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0.95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과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푸클 레이시오가 0.9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수해서 6개월만 버티면은 우리가 수익 볼 확률이 거의 90% 이르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스 지수가 4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4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역사상으로도 잘 없고요. 한 3, 4년 정도에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이런 한 엄청난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빅스 40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매수를 하면은 6개월 이후, 1년 이후에는 수익을 볼 확률이 90에서 95%까지 나온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수해도 좋은 자리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는 떨어진 이유가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보다는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관세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침체를 피해가게 되면은 지금이 주식이 살 기회다. 지금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때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온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회복이 된 섹터를 좀 짚어보면 반도체 섹터. 윤여민 이사님, 반도체 섹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용 반도체 예를 들면 D램 고정값 같은 거는 두 자릿수를 좀 올랐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관세 이슈가 남아있는 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아직 발표가 안 됐단 말이죠. 이런 불안감을 안고 어쨌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것에 대한 제가 볼 땐 기술적 반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매길 때 결국은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을 타겟했다는 것 자체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동부아시아 쪽에 제가 볼 때는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이 다 어떻게 보면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는 미리 이런 부분을 선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특히 베트남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의 어떤 관세의 영향으로 해서 이미 좀 시작은 하났지만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물론 페이크긴 했습니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연 효과라든지 혹은 뭐 연계된다는 뉴스란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확실히 좀 급하게 반등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밸류 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어떤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 너무 좀 과다하게 하락하지 않았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의 기술적 반등이다. 그 이상의 해석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일단은 4월 9일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50개 국가가 연락이 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9일날 상호 관세가 좀 시작한다 하더라도 국가별로 또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품목별의 어떤 관세에 대한 디테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월 9일 이후에 한 달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시장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다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월 9일 이후에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좀 더 지금 IT 하드웨어 쪽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세는 일단 상호 관세가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가 됐고 지금 으르렁거리는 중국이잖아요. 근데 어제 M7 뭐 전반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 비중이 높은 중국 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또 다른 양상이었단 말이죠. 이거 아무래도 중국 사업에 대한 노출도, 위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뭐 대나이브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뭐 M7에 대한 강력 매수 시그널을 보냈던 그런 많은 IB에서 주말 사이에 의견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또 보복 관세를 34%를 그대로 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많이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이 현재 2월 달에 전해졌던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이번 관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애플에 대해서 투심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중국도 계속해서 강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중국이 과연 다른 나라가 관세 협상에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중국에 있는 제조 공장들이 또다시 우회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해서 다들 불확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EPS가 얼마나 감소할지 모르다 보니까 특히 하드웨어 제품군이 많이 포함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매우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메타처럼 약간은 B2B 중심의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플랫폼 중심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데이터 쪽, 소프트웨어 쪽, 플랫폼 쪽으로 또 규제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협박성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관세 이슈가 다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특히 기술주에 대한 개별 종목 이슈로 들어가 보죠. 팔란티어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했거든요. 얼마야? 14조 원. 브로드컴. 아, 죄송합니다. 팔란티어래. 브로드컴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브로드컴. 정말 대단한 규모의 자사주. 물론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지만 브로드컴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할지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12월 31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좀 대척점에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가 지난달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약간 높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신규 고객에 대한 유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매출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자사주 매입과 좀 연결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지금 이제 월봉으로 좀 나오는데, 올해 주가 같은 경우 한 34% 정도 전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자사주 매입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회사 자체로 봤을 때 지금이 좀 어떻게 보면 단기 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 또 신규 고객에 대한 어떤 유치, 여기에 더해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주가가 워낙 뜨거웠을 때는 그거였잖아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맞춤형 반도체 AI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나진 않는 것 같으니까 또 주가가 또 조정을 받았었고, 또 이런 찰나에 또 다시 한번 14조 대규모 자사주 매입, 분명히 호재 아닙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의 미국 기업들의 가장 큰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은 배당은 절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꾸준하게 계획대로 늘려나가는 편인데,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현금 흐름이 좋으면은 자사주 매입소가 규모를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는 경기 침체라든지 약간의 실적 부진이 있을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소가 규모를 줄이면서 어찌 보면은 배당은 꾸준히 성장을 시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철칙을 지키는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빌리언 정도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 규모를 우리가 다시 환산해 보면은 배당률 1.5%에 자사주 매입이 1.3에서 한 1.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 현 주가에서 브로드컴 현 실적 기준을 놓고 보면은 주주 환원율이 2.8%에서 2.9%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8%, 2.9%라 그러면은 우리가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코카콜라도 우리가 보통 3% 전후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4%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4% 정도 수준의 금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좀 줄어들고, 그러고는 우리가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면은 그때 기준 장기 채권이 3에서 3.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고 우리가 미국 주식들이 왜 총주주 환원율 3%에서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는 총주주 환원율 3%인 현 시점에서 브로드컴의 주가는 그러면은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에 대한 성장만 놓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브로드컴의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를 놓고 보시면은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0%씩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찌 보면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하락한 상황인데, 현 주가라고 볼 수 있는 요 한 150불, 160불 정도 수준에서는 총주주 환원율이 3%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는 내년도 20% 성장한다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이 또 20%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겠네. 현 주가에서는 충분히 잘 조정을 받은 주가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새로 만들어지는 토쿄 일렉트론이랑 그다음에는 일본 정부가 투자한 그러한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에서 브로드컴이 이제 올해 7월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생산 공정은 2나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TSMC를 제외하고 지금 2나노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수율을 잡아낸 기업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도 실적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로 생산이 잘 될지, 수율이 잘 잡힐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소위 말하는 공정 혁신, 이거를 브로드컴 혹은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 혁신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점 논란, 성장성에 대한 의문, 여기에다가 관세 이슈까지, 소위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M7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 얻어맞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에서 엔비디아를 매수하면서 기술주의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이런 월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크인베스트가 워낙 기술주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하니까 이것만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좀 그렇고, 기술주의 추세적인 회복도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세론자 아닙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10배 이상 거의 한 99%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도 약간 그런 강세론에 좀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서버에 좀 상당히 많은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면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력 상품인 지금 AI 반도체 쪽에 좀 탑재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멕시코 쪽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런 물량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으로 수입될 때 이런 좀 부분을 좀 관세를 좀 면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좀 자국에 대한 어떤 기업들에 대한 보호 내지는 면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협상이 들어갔다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추측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을 조금은 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올라올 때 지수가 반등할 때 고베타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좀 엔비디아를 좀 매수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고베타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지금 빅테크 저점 매수 시기? 전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사고 있습니다. 단호하군요. 네.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일단은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말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게 서밋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구글도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서밋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AI를 놓치면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놓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주변에 이렇게 실제로 돌아보더라도 AI를 결제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당장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시더라도 지브리 관련된 어찌 보면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그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거 유료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새로운 뭔가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만 만드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방송 같은 경우에도 AI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점 그리고는 그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엔비디아고요, 그 메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이 부분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여전히 AI 향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AI를 넘어서 로봇에까지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퀀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기술이 AI고 로봇이고 퀀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지금 사놓고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때 누리시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도 같은 생각입니까? 테슬라는 아닙니다. 테슬라 아닙니까? 네. 테슬라는 또 왜 아닙니까? 테슬라는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미국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리고는 테슬라 판매량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현재 현금 흐름이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보다 PER도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앞으로도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하드웨어 산업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부 포트폴리오 정도로는 투자를 할 수 있으되 테슬라에 대한 비중을 이게 미국 시장에 있는 M7의 비중보다 높이 잡는 거는 조금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는 거지 않냐. 말 그대로 우리가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테슬라는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른 기업보다는 유리한 게 조금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한물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머스크에 대한 워낙 손가락질 많이 받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 싶기도 하고요. 자, 빅테크 이야기 이제 넘어가서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메디케어 관련주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정책적으로 좀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뭔가 포함되는 게 있나 보죠? 네, 일단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플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 이게 평균 지급률이 지금 내년에 한 5% 정도를 인상한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한 초기 예상치 같은 경우 2.8%였는데 약 한 2배 정도 웃도는 수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미국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로 좀 가입한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이번 지급률 인상이 결국은 의료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뭐 외래 진료라든지 입원, 약제 같은 전반적인 의료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상황,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보험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네. 시간에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네. 보험주, 오랜만에 미국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게 되네요. 어쨌든 메디케어 그
보험 시장이라든지 메디케어 관련주들은 정책적 수혜가 뒷받침이 돼야 어쨌든 주가도 거의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서 올라가는 이런 구도는 똑같다라고 보여지는군요. 여기에 더해서 좀 전통적으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방어 성격인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빅테크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전과는 좀 약간 대치되는, 결국 이제 좀 위험 심리의 어떤 회피 요소와도 좀 맞닿아 있으면서 헬스케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장 대비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물가 자체가 오르는 부분들,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의료비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보험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CVS 헬스라든지 지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간에서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윤이사님. 노모노디스크나 일라일리 같은 작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 네. 좀 다릅니까, 이건? 이게 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약간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비만을 어떻게 보면은 좀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약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뭐 젯바운드라든지 위고비와 관련돼서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보험 적용을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선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분명한 악재네요. 네, 특히 이제 보험 적용 없이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 이상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 시장은 그럼 제한적이 되겠죠. 제한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보다 뭐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50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도 봤을 때 섹터별로 뭐 보험 관련된 종목은 좀 약간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가에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비만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정부에 인식을 시키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버. 저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생체 실험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거 지금 그렇게 커밍아웃을 갑자기. 네, 나중에 이걸 계속 한번 모니터링을 다시 해보시면은 매주 제가 지금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실제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달 차인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좀 살이 빠진 것 같기도 예, 계속해서 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첫 방송이랑 지금 방송이랑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사람이 꽤 많이 작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실제로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물론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하죠. 제작진과 협의 없는 커밍아웃에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프리마켓, 말도 안 나오네. 프리마켓 이후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실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 가장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이죠. 트루스 소셜에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어제도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좀 크게 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한 말이 있죠.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팩트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하라. 그리고는 트루스 소셜을 가입하라라고 대통령이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에 대한 그러한 보복 관세에 대한 좀 강경한 입장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이 부분이 또다시 SNS를 통해서 확산될 거기 때문에 그 SNS를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G2입니다. 미중 간 관세 분쟁, 글로벌 무역 전쟁 신호탄이기도 하고, 이를 넘어서 패권 전쟁의 전면전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관세 이슈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가짜뉴스 한번 나왔더니 증시가 한번 출렁였지 않습니까?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센티멘털, 투자자들의 투심에 이 관세 이슈가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이었어요. 이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테이버가 좀 설명해 줄래요? 이게 정확히 이거였죠. 90일간 유예한다. 그게 나오자마자 확
튀어올랐죠. 네, 주가가 네.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S&P 500 기준으로 5,3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텀이 되게 짧았죠. 네, 한 15분 정도 걸렸었고요. 쭉쭉 네. 올라가는데 저도 어제 라이브로 이제 보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가라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이미 상승이 끝났고요. 그러고는 다 찾고 났는데 정말인가라고 팩트 체크를 하는 순간 페이크 뉴스다라는 이렇게 좀 언급이 나올 만큼 시장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그런 모습, 그런 뉴스가 잠깐 등장했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반박 기사로 이렇게 좀 종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음모론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5,300이라는 S&P 500 포인트에 대규모 옵션 트레이드가 걸려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면서 이게 혹시나 기자들과 친한 그리고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과 친한 어떠한 사람이 본인의 청산을 막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흘린 것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반대로는 현재 트럼프나 백악관에서 지금 증시 폭락에 대해서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관세 유예라든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본 거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만큼 어찌 보면 어제의 상승은 시장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도 좀 많이 깨름칙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투심이 불안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 하나 톡 튀어나오면 팍 터질 것 같은 지금 불안한 장세. 이게 투심에도 그대로 녹아 내리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근데 트럼프 우리가 친시장주의자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강공일변도로 가는 것일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재정 적자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자율이라도 좀 줄이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내부의 문제를 좀 외부에 돌리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와 마찬가지로 이도 내가 볼 때는 장 초반에 좀 어떻게 보면 집권 초반에 충격을 줬지만 결국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어떤 그런 흐름을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유로 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좀 질서를 잡는 부분을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께 딱 짧게 의견 듣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어쨌든 미중 지금 붙었잖아요. 내일 혹은 모레까지 이슈가 계속 가고 결국엔 결론이 날 거란 말이죠.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시나리오상 달라질 것 같단 말이죠. 한쪽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정말 끝까지 가든가 하나 깨질 때까지 나눠서 좀 설명해 주세요. 테이범은. 일단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다시피 뭐 주요 국가에 대해 가지고 관세 유예가 발표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관세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한 달 유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상하고 있는 그런 동맹국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2주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캐나다, 멕시코는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유예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보면서 동맹국 한국은 유예, 그리고 중국과는 협상을 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를 때리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된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천천히 협상을 해나가겠다라는 좀 장기 플랜으로 워싱턴이 접근한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가 많이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출 수입이라는 데이터도 많이 망가질 것이고 원자재 시장에 이러한 뭐 변동폭도 엄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내일 부과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저는 이제 호재와 악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사님. 네, 일단은 지금 중국과 어떻게 보면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EU마저도 어느 정도 협상의 모드로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개국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상호 관세는 일단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큼 협상이 각국이 좀 빠르게 마무리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디폴트 전제 아래 얼마큼 각국마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포함해서 결국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좀 원웨이 어떤 제가 볼 때는 방식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자,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고 지수가 실시간으로 8%가 오르내렸던 뉴욕 증시,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입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갔는데요. 트럼프의 중국 추가 관세 경고와 함께 전날도 4% 가까이 급락을 했지만 오늘은 드디어 반발 매수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발 매수세와 패닉 셀링이 멈췄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전날 정말 간만에 기분 좋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괜찮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의 반등 덕분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본장과 시간의 거래 모두에서 좋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선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52주 신저가까지 하락을 했던 ARM 역시 장 전후로 모두 1%대의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그보다 더 큰 4%에 가까운 반등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50% 관세를 경고하면서 높은 중국 노출도만큼이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1.7% 이상 이렇게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 대장주 엑슨모빌 보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 부진에 국제 유가가 $60 초반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엑슨모빌의 주가 반발 매수세와 겹치며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유 섹터 대장주 쉐브론도 같은 이유로 다른 정유 기업들과 함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을 가장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회가 연말까지 총 $100억, 한화 15조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전반적인 기술주 혼조 속에서도 전날 5%에 가까운 반등에 성공했고 시간의 거래와 오늘 프리장까지 비슷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보험사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보조금을 5% 이상 대폭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섹터 점유율 1위 유나이티드 헬스가 시간의 거래소부터 6% 이상 급등했고 프리장에서도 그 상승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소비재 종목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세로 인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 등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50개국 이상이 관세와 관련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월마트 같이 무역 규모가 큰 소비재 종목들의 주가가 관망세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상황에 따라 등락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드디어 폭락장은 멈췄지만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책 및 무역 또 개별 종목과 정책 관련 소식이 맞물리며 오늘 프리장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프리마켓온에서 준비한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 10미닛 차이나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가 그래도 같이 반등을 좀 하는 네.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어제의 충격에서 좀 그래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전날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락을 한 이후로부터 이제부터 좀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떤 것을 좀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춰가지고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해종합지수나 삼두성분, 그다음에 홍콩항생 전부 다 마찬가지로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가졌던 게 지금 현재 이번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얼마나 많이 싸졌는가에 대한 이제 12개월 PER 정도 PER에 대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다. 그 그쵸. 말씀이시군요. 현재 지금 중국 주식의 12개월 선행 PBR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현재 최근 10년 정도 가격보다 현재 지금 싸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의 기간, 긴 기간을 비교한 그렇죠. 그 수치예요? 중앙에 있었던 점선 자체가 10년에 있었던 이제 10년 평균치에 있었던 이제 PB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구간보다 지금 현재 밑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럼 역사
역사적으로 봐도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치에는 안 샀던 이유는 중국 시장 내에서 퍼포먼스가 약했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낙폭이 심했었는데 25년도 1월 달부터 딥시크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PBR 이상 반등을 했었지만 이번 관세 때문에 하락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정말 딥시크 전후로 나뉠 정도로 뭔가 사이가 좀 한번 깬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각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딥시크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AI는 돈이 많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미국만 할 수 있다라는 미국 점에서 빅테크들. 근데 이제 거기서 딥시크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함의가 결국에는 미국 빅테크가 아닌 다른 곳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주어준 거기 때문에 1분기 시장에서 사실 M7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 반대로 중국 증시가 많이 상승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국 빅테크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AI를 중국 빅테크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게 딥시크인 거고 맞습니다. 그 M7 미국 빅테크들과 비교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데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또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M7과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이제 T10이라고 불려져 있는 이 기술주들에 대한 분석을 좀 가져왔었는데 21년도 1월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의 친구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7의 기업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이제 바닥권에 기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기술주인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그 중간 사이에 교차점이 발생되는데 그 교차점이 바로 오픈 AI의 챗 GPT가 등장했던 시점이고 그 당시 때 우리는 AI 시장에서 현금 흐름이 높고 미국의 빅테크들만이 AI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신념이 반영됐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된 이제 M7들만 상승하게 되었었고 반대로 밑에 있는 중국의 기술주들은 약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M7들이 약세가 더욱더 심해지고 반면에 중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낙세는 보이지가 않다라는 점. 그럼 다시 말해서 딥시크 이후로 많이 AI 판도의 흐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까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높이 자체는 M7들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끝꼬리 추세선을 보면 네. M7들은 아래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고 네. 중국 T10들은 반대로 이제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부터 가고 있다. 오르고 있는 중이고 서로 간의 그 교착점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부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급락장에서 전반적인 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 테크도 물론 가장 많이 주고받고 있지만 중국 안에서의 내수, 소비 섹터 네. 이런 쪽으로 이동도 좀 흐름이 보인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최근 급락장 시장 속에서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하회를 섰지만 중국 내에서 반등을 했었던 섹터 자체가 내수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결국에는 최근 관세로 인해서 강대강 구도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부딪힘에 따라 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러한 목소리 좀 커졌습니다. 부양책을 조금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소비성 부양책들을 조금 더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길 것 같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그런 비슷한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바로 이제 영휘마트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휘마트. 그렇죠. 영휘마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한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그런 이제 마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내수에 있어서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차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중국 같습니다. 대형마트? 그쵸. 뭐 중국의 업계 이마트, 1위입니까? 그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대형마트 상에서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마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최근 들어서 급락장 이후로 최근에 주가 자체가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 반등의 의미는 시장 내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비성 관련된 부양책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염원들이 좀 담겨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내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위안화 자체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위안화 자체가 약세가 된다는 소리는 시장에서 내수를 아무리 정책을 뿌리더라도 그 돈들이 중국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를 할 때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방향성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3이라는 그 레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7.3에서 현재는 지금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 기준으로 만약에 방향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만약에 위안화 자체가 약세로 흘러간다라 했을 경우에는 내수에 대한 부양책보다는 오히려 수출 중심, 빅테크 기준으로 조금 더 시장 자체가
그 부양 자체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수 자체로 이제 하면서 7.3 밑으로 좀 강세가 된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네. 오히려 내수 위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이러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면 쉽게 말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해진다. 그쵸. 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위안화가 강세면 네, 내수에 네, 조금 더 치중을 무게를 하겠다. 치중해 줄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환율의 흐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라는 거죠. 환율의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가장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그 공산당에서 이제 당국에서 이제 운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7.3이라는 레벨이 계속적으로 중요했었는데, 이 레벨에서 그 방향성을 결정시켜 주는 것이 결국 당의 이야기다,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들을 부각한다라면은 이제 위안화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랐는데 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어쨌든 시장이 크게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루 만에 정부가 좀 빠르게 조치를 내놓은 게 네. 금융당국의 보험자금 투자 비중 확대 발표, 네. 그리고 중앙회금의 ETF 매입 확대 발언. 네. 이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시장을 안정시키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중국 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메시지 자체가 바로 이 메시지였는데, 사실 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잘 안 다뤘던 이런 건데, 제가 이 10미닛 차이나다 보니까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에는 중앙 정부 당국에서 어떠한 부양책을 펼치는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관세로 인해서 서로 강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는 야, 이러다가는 이 부양책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될 텐다라는 식으로 외신에서, 블룸버그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사실상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가속화를 해야 된다, 중국이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나왔었는데, 그로부터 바로 하루 만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번에 보험자금 관련돼 가지고 투자 비중을 5% 정도 상향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중앙회금이라는 이제 이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연기금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기금들과 성격이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게 국영기업의 4대 은행들에 대한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 네. 공산당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로 따지면 일종의 그 연기금, 뭐 국민연금이나 공제회나 그쵸. 이런 역할을 하는 곳.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국 정부에서 그 흐름에 따라 돈을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할 수 있는 국부펀드도 운용할 수 있고, 따지고 보면 정부의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종의 시장이 많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탄을 투입해주겠다. 그렇죠. 오히려 얘기예요? 정부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받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라라는 식의 적극적인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중국 시장도 트럼프가 50% 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의 흐름, 그리고 상승했던 흐름 자체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로 다 관세 이슈들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박준석 파트너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네. 중국 입장에서 네. 강대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의 의도는 뭡니까? 사실 중국의 의도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현재 발표하는 그 관세 정책이 친시장 정책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시장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같이 강대강을 간다라는 것은 또 트럼프가 친시장적이지 않고 내가 친시장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과 서로 강대강으로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좀 퍼뜨린다라는 식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U가 조금 더 중요한 이제 시장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미닛 차이나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중국 시장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프리마켓 온 끝난 뒤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박준석 파트너가 제시해드리는 여러 투자 전략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프리마켓 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